퇴사가 간절하지 않았는데 버티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. 뭔가 좀 인위적이네. 컷! 안녕.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이야. 마이크를 샀어. 첫 번째 영상 봤어? 혹시? 영상 뒷부분에 필터가 창피하더라고. 뭐 내 손가락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. AI라면 이런 실수 안 하겠지만 인간이 내 손가락이 한 거라서.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왔어. 퇴사를 꼭 해야 된다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퇴사해라고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둬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생각의 과정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.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결정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랄게. 다들 알겠지만 퇴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. 하나는 자발적 회사,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회사. 퇴사! 아우, 씨. 퇴사. 나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. 안 맞다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퇴사가 너무 간절했던 상황은 아니었어. 근데 나랑 좀 안 맞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네. 다르네. 여기서 잘해보고 싶다. 제대로 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게 확실했었던 상황이었어.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더라고. 결이 맞는 회사에 들어가면 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잖아.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이걸 참아야 해? 뒤집어야 돼? 이게 맞나? 다 맞춰야 돼? 내가 어디까지 설득해야 돼? 이런 톤 조절을 좀 했던 것 같고 위기감이 잠잠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잠잠했다가 이게 패턴이 있다라고 느껴졌어. 그래서 언젠가 또 갈 거야, 또 갈 거야 하고 참았는데 그때 내가 한 거는 그만둬야지라고 충동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었어. 프리랜서가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. 돈과 자율성과 포트폴리오야. 하나씩 설명하면 돈은 이제 수입이 끊겨도 괜찮은가?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인가? 세 번째는 이 일이 나에게 포트폴리오로서 의미 있는 경험인가?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봤는데 돈의 경우는 수익 파이프라인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. 프리랜서한테는 슬픈 리스크지. 더 늘려야 만족감이 있는 상황이니까. 근데 나의 경우에는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던 프로젝트여서 장기적으로 덜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었어.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애매하게 걸쳐놓으려고 했던 거구나. 그래도 버티고 싶었지. 일할 때 기획자랑 실행자로 나뉘잖아. 나는 기획도 좋아하고 잘하고 실행도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. 결국에는 둘 다 하게 되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고 다니게 됐단 말이야.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실행, 그것도 정해진 다음 팔과 다리 역할 정도만 하면 됐던 거야.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터를 달렸어. 마이크로 매니징보다 더 심한 하이 컨트롤이 있었어.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. 그런 부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했었단 말이지.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간 느낌? 그 회사 생활이 10년 차의 역할이 아니라 0년 차, 1년 차의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. 나 역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되려 후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찝찝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. 통으로 프리랜서한테 일을 맡기고 책임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좀 제대로 못 써먹은 것 같아. 나 역시 제안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늘 도돌이표였고 개선되지 않는 무력감이 커졌던 것 같아. 6개월 뒤 내 모습을 그려봤어. 목표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데 소진되어 있는 나 같았어. 그래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에 애정이 안 생겼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. 이 일에 아웃풋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조직에서 필요한 방향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시대보다 너무 느린 속도로 일을 하게 되는 그 업무 방식이 나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. 느낀 점은 이걸 내가 바꿀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. 라는 것과 바뀌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. 그것도 나한테는 또 한 번 배운 거였어. 아직은 6개월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
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다?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퇴사를 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나는 그런 지점들이 꽤 명확하게 그려졌고 확실해졌거든.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에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남아있을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. 나는 보상도 크지 않아서 결심을 했던 것 같아. 그만두기를 나 스스로를 이런 것도 못 버티는 나, 남들보다 변덕스러운 나,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닐까? 최대한 신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의 직감을 잘 믿지 않는 편이기는 했어. 어떤 직감이 떠올랐을 때 그걸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이게 증명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 간격을 두는 편이야.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보를 했던 것 같아. 나 참고 사는데 내가 치열하지 못한가? 남들의 시선도 의식했던 것 같아. 스스로의 마음의 소리를 묵인하는 것 같았어. 그만두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충동적으로 퇴사하지는 않았다. 것이고 그 사이에 노력도 해보고 버티는 노력을 해봤어. 의무와 자유 같은 거. 근데 하나를 그만둬도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. 나는 자꾸 망했다고 여기게 되는 거야. 엄청 소심하고 쫄보 심보인 거지. 그러면서 아니야, 좀 더 버텨. 현실이야 하면서 나를 좀 몰아세웠던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생각한 포인트는 그거였어. 진짜 인생이 망했을 때 후회하는 건 뭘까? 그만두기로 한 결심은 잘한 것 같거든. 버텨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내려놓는 순간에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고. 그런 생각이 착착 계산이 되면서 다시 희망적이 됐어. 그 고민을 내려놓은 하루는 되게 가뿐하고 기분이 좋더라. 퇴사를 결심하면서 가치관이 다시 정리되는 경험을 했어.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시간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야. 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더라.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산만해지더라고. 그 회사를 버티면 돈이 나오지. 거기서 보내는 시간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고 회사를 다니는 시간에 콘텐츠 하나 더 만들고 다른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. 지금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더라고. 다들 퇴사할 땐 어떤 고민을 해? 다음 영상도 기대해줘. 안녕.